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유진이라고 하고요. 우선 보시다시피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우선 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 제2 과목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거든요. 공동주택은 나중에 뭐 법규에서 배우시든 어디서 배우시든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냥 아파트 하시죠. 다시대 연립은 그러니까 아파트 하시고,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의 뼈대가 되는 건축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기에 편안하게 만드는 건축 설비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니까 잘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개론이 뭐냐면 개괄적 이론이에요. 개괄적 이론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개괄적 이론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개괄적인 이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주 고도의 지식을 원하지 않는 이론만을 시험에 내야 되는데 점점 시험의 횟수가 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2025년도 이번 시험에 시설 개론이 최악이더라. 아주 바닥을 쳐서 40점이 넘어야 되는데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4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 꽈락이라고 그래서 회계도 100점 맞고 민법 100점을 맞았는데 시설계는 40점을 못 넘어서 불합격된 분이 굉장히 많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요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가보죠.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뭔가를 좀 내용을 볼 건데 출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니까 여기서 50%를 내겠대요. 그래서 20문제를 내겠다고 딱 공언을 합니다. 다른 낼 데 없고 딱 20문제를 내는데 2차에 가면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있어요. 관리 실무라는 과목에 가면 여기 40문제를 낼 텐데 뭐 주관식을 내든 뭘 내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건축구조와 건축설비 시설견에서 배운 내용 중에 많게는 15문제까지 냅니다. 그러니 제가 가리키는 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이 얼만큼 있냐면 1차에서 40문제, 2차에서 15문제를 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관리실무 교수님 뭐 하시냐? 아니 하시겠지. 그런데 저보다는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이 많은 내용 중에 15문제를 꼽아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거를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제 과목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다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수험생분들은 따라오시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이제 가보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두 파트로 나눈답니다. 우리 책은 보니까 설비부터 시작됩니다. 건설비는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책에 처음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총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괄적 이론이요. 아마 민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다 총론이 나와요. 앞으로 이런 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나올 건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밥은 먹지 않아도 물은 먹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찬물도 먹어야 될 거고 뜨거운 물도 먹어야 되는데 찬물이 급수예요. 물의 공급인 급수가 찬물입니다. 그러면 샤워도 해야죠. 뜨거운 물이 급탕이에요. 이게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을 쓰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밖으로 빼야지. 그거를 배수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지금은 처음이라 어려운 거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배수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변과 소변이 문제네요. 그래서 유생기구가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빼야 되냐면 그냥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오수 처리, 오수 정화 설비를 통해서 밖으로 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에 대한 얘기. 그럼 세 번째. 밥 해 먹어야죠.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난방돼야 돼. 가스가 있어야겠네. 가스 설비가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불나요. 그러면 소방 설비, 소화 설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한 파트로 끝나고. 네 번째. 추우면 뭐 합니까? 난방해야죠. 더우면 뭐 합니까? 냉방해야지. 이렇게 한 파트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공급하고 뜨거운 물 데피고 그 다음에 물 빼고 그 다음에 가스 설비 넣고 소방 넣고 난방 냉방 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하겠지. 전기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 다음이 우리가 엘리베이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 설비.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에 옛날처럼 저처럼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집 말고 잘 사는 집에 가면은 미리 핸드폰으로 다 눌러서 난방하고 냉방 하잖아요. 그게 홈 네트워크 설비. 여기서 같이 갔어.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물에 대한 얘기, 가스 등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게요라는 게 총론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물에 대해서 알아야지. 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 빠져 죄송합니다. 공기조화 설비. 별거 아니니까. 공기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온도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가장 쾌적한지, 언제 가장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환경, 기타 등등 단순한 문제들. 요 정도를 총론에서 배워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0%인 20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말이 빠르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더 빠르게 갈 거니까. 20문제를 낸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총론에서 두세 문제, 급수에서 두세 문제, 급탕에서 두세 문제, 배수에서 한두 문제, 위생에서 한두 문제, 가스 한두 문제, 소방에서 두 문제, 난방에서 두세 문제, 냉방에서 한두 문제, 공기조화 설비 두 문제, 전기 설비 세 문제, 운송 설비 한 문제, 홈네트워크 한 문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는 부분이 없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있어요. 민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민법이 범위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고 등등 너무 많아요. 총론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세요. 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 줄어요. 회계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지. 지금 원가는 하시는 나중에 하면 너무 힘들면 버리세요. 라고 할 거예요. 너무 힘들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시설계는 어디를 버릴까 했더니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다 보면 다 버립니다. 버리는 순간 다 버려요.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도 먹고 샤워도 하고 물도 빼고 등등등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간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규칙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법령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이거에 맞게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막 건물 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얘들도 나요. 가스에 대한 내용도 있고 소방 아주 그냥 징그럽게 나중에 배울 거고 저 말고도 법규에서 배울 거고 난방도 있고요. 공기조화 설비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요. 홈내 설비도 있고요. 에너지 사례 많아요. 여기서도 납니다. 내용이 많아요. 한숨 쉬지 마시고 공부는 제가 가르치는 거지 수험생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 요 정도. 요게 20문제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첫 번째 파트인 설비를 끝냈고요. 이제 구조 갈게요. 이쪽으로 와서
건축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20문제. 항상 시작되면 뭐 붙어 있다? 총괄적 이론인 청론 붙어 있다. 그러면 설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먹고 자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구조는 뭐냐면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땅땡이부터 알아야지. 땅 파야지. 땅구덩이 파야지. 아니요, 처음부터 얼리면 안 되죠. 그게 기초입니다. 집안을 땅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 올려야죠. 건물 올리는 걸 우리가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 보시는 건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제일 먼저일 거고요. 요즘에 많이 보면 지나가다 보면 H빔, I빔으로 해서 이렇게 철골로 된 것들을 볼 겁니다. 그게 철골 구조. 아파트는 안 짓고 상가들에 많이 짓죠. 옛날에는 뭘로 줬을까요? 벽돌, 블록. 일본어로 해드려야 되나? 조적조라 부릅니다. 벽돌, 블록, 돌로 짓는 거를 조적식 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벽돌, 블록돌. 지금은 안 쓰죠. 어디 쓰죠? 담장. 쉽게 담장. 아니면 제주도 가면 있겠죠, 뭐. 여튼 간에. 요게 구조. 그러면 건물을 쳤어요. 이렇게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테리어. 마감공사. 마감공사. 괜찮습니다. 마감공사.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피 셀 거 아니에요. 지붕부터 해야지. 지붕. 또 뭐 할까요? 다들 새 집에 사시나 보다. 저처럼 못 사는 집은 제일 문제가 뭘까요? 맨날 비만 오면 비가 새. 죽겠어요. 아주 그냥 방수. 방수. 그다음 뭐 할까요? 창문도 해야지. 유리도 해야 되고. 창호공사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다음 또 뭐 할까요? 인테리어 하신다며. 시험에는 인테리어가 안 나와요. 수장공사. 수장공사. 이쁘게 꾸미는 거를 수장공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꼭 일본말로 써야 돼. 세면 발라야 될 거 아니야?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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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없을까? 장판. 장판. 장판 여기 포함시킵시다. 수장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보세요. 분도 바르고 여기다가 뭐 합니까? 안경도 쓰고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덕지덕지 발라야지. 도장. 또 일본말 써야 되나요? 뺑기? 그러지 말고 도장공사, 페인트 공사를 도장공사라 부르죠. 여기까지가 마감공사예요. 종류 많아요. 그런데 기초를 놓고 건물을 세우고 마감을 쭉쭉쭉쭉쭉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뭘까요? 돈이죠, 뭐. 그게 공사비를 산정한 데에서 적산 파트가 들어옵니다. 공사비 산정. 여기까지. 이게 한 묶음이에요. 몇 문제 하나 볼까요? 2문제입니다. 총론. 총론에서는 그냥 구조의 종류,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건물을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중이라는 개념. 요즘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지진이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잘 견디는 성질, 내진 이런 등등등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 기초에서 두 문제, 철콘에서 세에서 많게는 네 문제. 철골에서 두 문제, 조적식 두 문제, 지붕 하나, 방수 둘, 창호 한 둘, 수장 하나, 미장 하나, 도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어떡할까요? 뭐를 뺄 수가 없네. 뺄 수가 없네. 민법 교수님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이야 다 하시라고 하죠. 나중에는 자꾸 빼세요 이럴 거라니까. 회계 교수님 그런다니까. 나중에 지금 어려우시죠? 원가 뺍시다 이런다니까. 저는 뭘 뺄 거냐니까. 그런데 좀 전에 설비에서 뭐라 했냐면 그냥 마음대로 만드니까 기준과 규칙과 법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지나다 보면 건물이 무너지면 무슨 뭐를 위반해서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시방서예요.
건물을 이렇게 지세요라고 해서 시방서라는 게 있는데 시방서의 종류는 수백 개예요. 너무 많아요, 시방 종류가.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낼 수는 없으니까 표준공사 시방서가 별도로 있어요. 한 2,000페이지 됩니다. 2,000페이지를 몽땅 다 외워. 내가 진짜로 죽도록 외웁니다. 죽도록 외우면 10문제 맞아요. 진짜요. 10문제, 아니 40문제 중에 10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도 없고 안 외울 수도 없고. 그럼 시방서에 뭔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건물은 이렇게 즉 이런 재료를 선정해서 사용을 하세요. 두 번째, 건물은 이런 순서대로 건물도 짓고 마감공사도 하세요. 세 번째, 당신들 말이야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 있으니까 바닥 두께, 층간 두께를 15cm 이상에 20cm 이상 이렇게 숫자가 수만 개는 아니고 한 10,000개는 나올 거예요. 그럼 몇 문제 나냐고요? 10문제 많게는, 적게는 3-4문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도 있고 이거와 별도로 기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령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할 게 기본소 책이 없군요. 기본소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 내용을 이거를 담았고 이것도 담았고 이것도 담았는데 이게 문제네. 기본서 이만한 두께 책에다가 플러스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될 거예요. 가보죠. 어디를 뺄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얘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제일 내용도 많고 한번 마음 잡고 출제원이 시험에 내면 못 푸는 데가 여기예요. 요즘 추세는 쉽게 냅니다. 괜찮아요. 쉽게 내요. 포기할 거냐고요? 3문제 포기했습니다. 이거 포기할까요? 5문제 포기했네요. 8문제 포기했어요. 나머지는 할만하네? 방수가 좀 어렵네? 포기하죠. 벌써 10문제 포기했어요. 이제 갑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괜찮아. 할만해. 그래, 할만해. 소방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포기합니다. 난방? 생각보다 어려워요. 포기합니다. 공기조화 설비? 내용이 공기조화 설비 지사가 있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니 포기해. 전기 기사 있어요. 10문제 포기했어요. 이제 남은 게 문제 20문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죽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을 수 없잖아. 보자고요. 이번 2025년도 시험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설비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20문제 중에 15문제를 맞았을 거예요. 그럼 몇 점이죠? 아직 꽈락을 못 넘었어요. 이제 갑니다. 겨우 넘어가려고 하다가 담을 수도 없으니까. 잘 본 분이 정도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과목의 제목이 뭐였냐면 시설 개괄적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론이 나야지 왜 여기서 나냐고. 근데 왜 그랬을까?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책을 씁니다. 이론책을 써요. 거기서 일반적인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시험에 내면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이의제기가 들어와. 왜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요즘 재료가 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다 다방면으로 잘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리는 거야 그냥. 올해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10문제 난 것도 아니에요. 6, 7문제밖에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 생각보다 어려웠거든. 그러니 여기서 또 많이 나와봤자 뭐 한 6, 7문제. 그러니 합치니까 26개에서 27개 사이에 요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다 보니 40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고 풀다 보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눈물을 많이 머금었을 거예요.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2025년도에 그 어려웠다는 시험인 공동주택 시설개론이 과연 방문각교재 기본서에 이 내용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을까 중요할 거 아니에요.
90% 이상은 들어가 있어요. 있다니까. 근데 왜 나시갑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80점, 100점을 맞게 드리는 거지 수험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길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할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90점, 그냥 기본서에 90% 이상이 나왔다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단순하죠. 우리가 지금 기초 인문사 하죠. 인문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이거 되게 어려 보이지만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서가 머리에 들어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인문사 하죠. 기본서 하죠. 기본서 몇 번 하죠? 한 번 해요. 끝이야. 그 다음에 뭐 하죠? 문제집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죠. 중간에 특강하죠. 끝났어요. 기본서 몇 번? 한 번. 더 안 봐요.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죠. 2번. 심화 강의에서 한 번 더 보겠죠. 이렇게 쭉. 근데 벌써 여기서 질려. 그런다니까. 그리고 문제집 들어갑니다. 문제집이 여기 있는 기본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들리고요. 버립니다 이제. 요약집이 두께가 반만 해요. 요약집이. 기본서는 이만한데 그러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올 수 있는 게 40%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제가 요약집 안 봤지만.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전체 범위를 꾸준히 낼 건데 그거를 과연 계속 점수를 맞아올 거냐? 자신 없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벌써 40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작한다고. 그리고서 조금씩 올라갈 건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결국은 얘거든요. 기본서로 가야 돼. 그런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로 가요. 나중에는.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면 특강자료로 간다고. 근데 죄송한데 특강자료는 저는 신이 아니야. 특강자료 갖고 안 돼. 요약집으로 안 되고 다시 가야 돼요. 일로.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기본서로 오셔야 돼. 너 참 말은 잘한다. 야, 이만한 거 두꺼운 거를 보느니 이만한 거 보고 끝내지 라고 할 건데 안 돼요. 민법 민법 계속 얘기를 해야지. 민법이 왜 쉽냐면 지금은 되게 어려워요. 왜 뒤에 가면 쉽냐면 판례든 조문이든 정해진 곳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표현도 정해졌어. 이거를 사례로 만들겠지만 여하튼 간에 정해졌다고. 회계도 정형화돼 있다고요. 그런데 얘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숨을 못 쉬어. 특히 전 IT 이해를 못하지만 여자분들은 왜 도대체 시설계를 어려워할까? 남자분들은 왜 시설계를 쉬워할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 WMS 왜 여자분들은 시설계를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 죽겠어. 남자분들은 이딴 걸 이거를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서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학원은 모르겠고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면 이분들 점수가 높아요. 죄송하지만 왜? 이분들이 쉽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상식이 많다고 판단을 해요. 많이 봤거든. 남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 창호도 알고 미장도 알고 용어는 잘 모르지만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안다고. 그거랑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아파트 사니까 그래 물 나오니까 펌프나 좀 보러 가자. 펌프를 봐요. 그리고 인터넷 두드려서 펌프를 봅니다.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100% 안 나와요. 그래 그럼 오늘 가서 가스레인지를 켜보자. 가스레인지 안 나와. 가스레인지가 왜 나와 여기에. 보일러 안 나온다니까요. 보일러를 봐야 맨날 이렇게 보일러를 보고 이게 보일러야. 보일러. 어떡하라고. 한다니까요. 집에 물이 새네. 이걸 방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표현들은 남자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시험은 안 나와요. 잊지 마실 건 시험하고요. 남자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남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왼수야. 말만 잘하지 실제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온다니까. 왜? 말씀했잖아.
시험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현장 실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민법기사에 물어보세요. 판례에 있는 내용하고 맨날 가서 그래.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사연이 많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판례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전혀 사안이 달라요.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는 실제입니다. 여기도 시험하고 여기는 달라요. 저한테 가끔 질문하러 많이 오세요. 제가 시설과장입니다. 아니면 제가 관리수당 쪼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냥 챗GPT든 네이버에 물으면 빠릅니다. 실제는. 근데 시험은 달라요. 여기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쉽다고 보지 마세요. 회계 남자분들이 잘해요. 신기하게도. 여자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자분들 잘하는 거는 이건 잘해요. 계산기 두드리기. 근데 회계 교수님 그러시죠. 계산기 필요 없다고. 필요하대요? 아유, 제가 볼 때는 덧셈 뺄셈인데 뭘. 그것 잘 안 나와. 덧셈 뺄셈. 어떻게 뺄 거나 더할 거냐 문제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에 수험생들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하죠. 100만 원 치면 야 이거 100을 다 누르고 있더만. 계산기에다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빼요. 빼 이렇게 좀. 하여튼 나중에 하시고 가보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이라는 아주 그냥 모든 수험생분들이 힘들어하는 시설개론을 몇 점을 맞을 것이고 몇 점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목표는 몇 점으로 할까요? 자신은 없어요. 100점은. 동영상 분들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좀 더 쉬는 시간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60점. 좀 목표를 올리시죠. 목표는 올리고 점수를 좀 내리면 되지. 100점으로 갑시다. 저는 강의는 100점짜리를 할 거예요. 100점을 목표로 할 거고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수험생들이 죽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해도 버티세요. 저는 100점을 목표로 하지 무슨 어디를 빼고 넣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갈게요. 그러면 실제 수험생들이 받아야 될 점수 이거는 제 몫이고요. 이건 제 몫이잖아요. 저는 100점을 가르쳐야지 왜 중간에 가르쳐. 이거는 제가 가르칠 몫이고 수험생분들이 실제로 받아야 될 목표 점수로 가져갈 거는 80점이에요. 이 정도는 받으세요. 과연 그러면 제가 자꾸 2025년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2025 시험이 너무 어려웠대요. 아주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시설개론이 아주 그냥 집중 포화를 당하고 시설개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막 해요. 아니라니까요. 2025년도에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해서 기본서 위주로 잘만 배웠으면 60점 치도 나왔다니까요. 근데 하다가 포기한다니까요. 어떻게 요약집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점수를 여기로 가죠. 갑니다. 방법론 가죠. 예전에 한번 뭘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1년이에요. 기간은 1년이고 회계 같지 않아요? 갑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모든 도시 이름을 외우는 게 목표예요. 한 10,000개 된답니다. 첫 번째 방법. 이 사람은 1년 동안 한 번 갈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한 번 갈 거예요. 1회 갈 거예요. 천천히 1년 동안 갑니다. 외우고 또 외워서 갑니다. 이런 분이 있고,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양반은.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하루에 3번이든 4번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훑어보고 읽습니다. 이렇게 1년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분은 한 번을 쭉 가면서 외우는 거야. 그치, 여기 있지.
누가 이길까요?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맨날 어디를 출퇴근할 때 외우고 다니나요?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목표예요.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오늘 배워서 집에 가서 죽도록 외우지 말라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이렇게 배웠구나 쭉쭉쭉쭉 훑어보고, 시간 내면 똑쭉쭉 훑어보고, 시간 쭉쭉 훑어보고. 시설계로는 그런 과목이야. 민법은 그러면 죽어. 민법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과목이고, 시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 90%가 죽도록 외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 그럼 다음날 잊어버려요. 반드시 잊어버린다니까. 왜? 우리 공부하는 연령대가 20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쭤볼까요? 우리 과목이 두 파트로 뭐가 나뉩니까?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나이대가 다들 쉽지 않아요. 40, 50대가 제일 많으셔요. 60대도 많으시고 20, 30대만 돼도 그런 말 안 해요. 20, 30대만 돼도 이런 말 한다니까. 그냥 외워 자식들아 이럴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 10분만 지나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뭘 이렇게 가. 그냥 오늘 배웠으면 이만큼 배웠으니 그냥 한번 축축축축축 읽고 가요. 어떻게? 오늘 배운 것부터 끝까지. 진짜 중요하신 얘기라니까. 그 다음 다 또 배워서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축축축축 읽고 넘어가라니까. 그냥 축축축축축. 그 다음은 제가 다시 또 반복해 드릴 거니까. 중요하고 뭐한 거는 반복될 거니까. 중요한 건 항상 처음부터 계속. 오늘 요만큼 배웠으면 요만큼, 내일 이만큼 배웠으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보죠. 오늘 1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갔어. 쭉 가요. 배워가. 그러면 오늘 요만큼 배웠으면 요만큼만 하시라니까. 내일 배웠으면 여기부터 다시 가야 된다니까. 여기 배웠으면 다시 가시라고. 이렇게 가시라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니까 막 외우지 마시라니까. 적당선에서 한번 이런 용어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응력하면 응력, 이게 응력이구나. 요 정도에서 응력 끝. 한두 번만. 이렇게 가야 시설계로는 끝나요. 첫 번째. 하셔야 된다니까. 믿으시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모든 공통적인 수험생분들이 물어보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대폭 많이 나온다면서요. 많아요. 이거 나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려고 숫자를 한 10,000개 외우실래?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암기시켜 드릴게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숫자는 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외우게 시킬 거니까. 세 번째. 계산 나온다는데 계산 많아야 2-3개. 어떡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 이것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야, 다른 학원 거 다른 기타 학원이든 뭐든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보면 어떨까? 하지 마. 우리 기본서만으로도 90% 이상 나왔다니까. 그 어렵다는 올해 시험에서도. 근데 뭘 다른 학원 자료 보고 또 봐요. 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다른 것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양만 많고 머리가 많아져요. 힘들다니까. 하지 마시라니까. 5번째. 문제를 많이 풀까요? 조금 풀까요? 적당히 풀까요? 어떻게 풀까요? 세모로 풀까요? 알아서 하셔요. 대신에 하지 마요. 기본서 한번 보시라니까.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할게. 보세요. 숫자도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아예 그냥 수업시간 암기시켜드리면 될 거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도 나오면 계속 풀어드릴 거고요. 자료도 보지 마시고. 문제는 알아서 제가 문제를 중간중간 내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괜히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있거든. 기본서를 보세요. 계속 보세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계속 보시라니까. 읽고 또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꾸준히 앉아서 4시간씩 하지 마세요. 그냥 틈틈이 30분 하다가 덮어놓고 30분 덮어놓고. 다만 자주. 민법하고 다릅니다. 민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민법은 책 잡으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민법은 책 잡으면 5시간씩 해야 돼. 그냥 꽉 잡고.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시설계로는 보세요. 딱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얘랑
얘랑 관계가 없고 얘랑 관계가 전혀 없어. 전혀 관계 없는 애들. 이웃사촌도 아니야. 딴 나라 애들이야. 그러니 꾸준히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고 마시라니까. 덜리고 잠깐 보고 던지고 잠깐 보고 던지고. 근데 som성들이 반대로 하시더라고. 민법은 그래 판례 하나 보고 그래 끝. 아니야. 시설계로는 안 되니까 그냥 기본 선도 끝 다 봐. 남는 게 없다니까요. 남는 게 없어. 하시고요. 제가 할 몫입니다. 제가 할 몫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러면 아마 좀 쉬워질 겁니다. 첫날이고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나갈까를 고민해 봤어요.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되는데 우리 입문 과정이니까 입문 과정의 가장 큰 시설개론의 문제는 회계나 민법은 할 게 있어요. 근데 시설개론은 말씀드렸듯이 기초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하기 싫어요. 책 봐도 무슨 내용인지 용어 자체가 벌써 하기가 싫다고. 딱 벌써 80페이지 보자마자 밀도 딱 나왔어 벌써. 밀도 하니까 야 내가 중학교 때 막 공부를 포기한 이유가 과학 때문에 그래. 이게 딱 그냥 알아요. 그 다음 비체적? 야 체적도 뭔지 모르는데 체중은 알아 내가 몸무게 때문에. 근데 비체적 뭘 비교하겠다는 거야. 하기 싫어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 벌써 표현 자체가 일정한 부피, 질량이 뭐지? 무게는 아는데 질량도 모르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80페이지 보면 압력이라는 내용 보자마자 벌써 포기해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뭔 SI는 뭐고 저거는 뭐라는지는 모르겠다니까. 알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였어요. 입문서를 보자마자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가거나 걱정스럽더라고. 근데 왜 걱정하시냐니까. 다 제가 할 거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했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 되는데 기본서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육해독을 하셔야 돼. 처음에 육해독 하는데 1회 때 끝까지 읽는데 걸리는 게 2달 걸려요. 혼자입니다. 저랑 같이 하는 거 말고. 2달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쉽지 않아요. 쭉 읽어가면서 가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갈 때는 1개월 걸립니다. 3회, 4회, 5회, 6회. 3회 때 열흘, 4회 때 3일, 5회 때 이틀, 6회 때 1일 걸려요.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버티세요. 제가 이건 해드릴게. 3개월. 이거 하세요. 쭉쭉쭉쭉쭉. 그러면 갑니다. 제일 좋은 분들은 3회절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요. 문제 풀 때 제일 재밌는 과목이 시설개론이에요. 그냥 보면 톡톡톡톡 찍는다니까. 우리 100분 보잖아요. 회계랑 시설하고. 민법이죠. 우리 50분 본다고 치죠. 쉽게. 50분 보다 시설개론을 50분 동안 풀면 떨어진 거예요. 20분 목표입니다. 길면 25분이요. 아니 그냥 사실을 나열해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딱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답 2번이요. 맞네요 2번 틀렸네요 답 2번이요. 뭘 볼 게 뭐 있어. 이게 목표예요. 나머지 시간은 회계에 던져주세요. 간단하게. 이게 목표라니까요. 이거 죽도록 고민은 답 안 나와요. 시설개론을 30분 동안 30분 이내에 풀지 않으면 25분도 풀지 않으면 그 과목은 50분 동안 풀었다는 분들은 거의 다가 50점 밑으로 내려가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는 자주 반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민법하고 회계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이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왜? 민법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 잘 생각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밝게 살면 답 나온다니까요. 회계는 이러든 저러든 간에 거기는 숫자 가지고만 싸우는 거잖아요. 숫자 가지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시간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회계는 100점 맞을 수 있다는 다들. 근데 시간 없으면 못 맞는 거지. 시설은 아니에요. 시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딱 찍어내느냐 싸움이거든. 축축축축축 반복하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쉬겠습니다. 좀 전에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설비하고 구조가 5대5로 20일씩 나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랑 연결될 얘기는 해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40번까지 있어요. 우리 기본서처럼 1번부터 20번까지 설비가 나오고 21번부터 40번까지 구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뒤바뀌기도 해요. 구조가 먼저 나오고 설비가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벌써 머리가 혼잡해요. 왜? 나는 설비부터 배웠는데 왜 구조부터 나오는 거야? 벌써 한 방 먹습니다. 두 번째, 설비부터 나왔어. 좋아. 나왔는데 1번 문제가 갑자기 내가 포기했던 전기 문제가 나와. 처음부터 할까요? 처음부터 총론 나오고 급수, 급탕, 배수 딱 순서로 나오면 좋겠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포기했던 전기 문제가 딱 1번 나오면 멘붕 오기 시작해요. 끝난 거야, 게임. 근데 더 슬픈 건 우리는 설비와 구조 배웠는데 구조가 먼저 나왔어. 그럼 구조 총론부터 하면 되잖아요. 총론부터 문제가 나오면 되는데 내가 포기했던 1번 문제가 방수가 땅 떠와. 그리고 순서를 방수 문제 나오고 갑자기 철콘 나오고 갑자기 뭡니까 조족조 나오고 네버 총론 나오고 막 뒤집어 섞여 나와. 이렇게 막 또 그래갖고 아우 뭐야 미치겠어. 이러다가 설비부터 설비 막 난방부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니까요. 누구나 가던 방향, 가던 공부, 가던 방식으로 하다가 뒤틀려 놓으면 점수가 바닥을 쳐요. 그게 2025년도에요. 제일 첫 봤다 맨 문제, 제일 첫 문제가 구조에서 방수인가 미장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벌써 근데 1번 문제가 정말 어려워. 또 못 풀어. 기본 3분들은. 그러니 벌써 1번 봤죠. 못 풀어. 그래 2번 그래 포기하면 되지 뭐. 어차피 뭐 나야 20개가 맞으면 되니까 50점 목표니까. 3번 글쎄 X. 4번 에이 이게 2025년도라니까요. 진짜 아니 슬픈 일이죠. 왜? 나는 설비 딱 총론 딱 그래 온도 그래 질량 뭐 그래 다 외웠어. 그래 방수 포기했는데 죽는다고요. 이럴 때는 빨리 센스를 발휘해서 쉬운 것부터 쭉쭉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막 우리 공부할 때 막 순서 바꾸서 공부하자고? 그럼 안 되잖아. 이것도 누가 해야지? 이것도 제가 해야지. 수험생분들이 하시려고? 공부를 한번 오늘은 뭐 구조했다, 설비했다, 뭐 총론했다가 방송 때 아니요, 안 돼. 안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보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뒤집박기 내면 돼. 모의고사 때.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내야 되는데 잘 안 내실 거라고. 왜? 수험생들이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낼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꽈락률도 높고 점수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방문 게시판이든 뭐 이런저런 뭐 유튜브 방송 이런 데 보니까 질문들 나오는 걸 설명 다 해드려야 되겠더라고. 특히 설계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 막. 근데 별거 아니에요. 왜? 미리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했다 본 거지. 안 해본 거죠. 다 해드렸어 이제. 시사회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면 어떡할까요? 제가 할게요. 그럼 수험생들은 마음가짐 하시면 돼. 진짜 두껍다니까 어렵고.
힘들고. 근데 일정 단계만 올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정 단계 올라가기 어려워. 왜? 인생이 그렇거든. 공부를 죽도록 합니다. 점수예요. 잔소리 길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기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에이, 답도 안 나와. 말도 안 돼. 이렇게 간다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탁 튀어. 이때까지 버텨야 돼. 어느 순간 확 올라가는 때가 있어. 이거 버텨야 돼. 길게는 6개월이에요. 짧게는 3개월인 분도 있어. 그건 누가 더 공부 시간을 하려는 문제니까. 그러다가 또 그냥 가. 얼마나 지겨운데 이 기간이 있는데 힘든 거야 이게. 여기서 탕 튀어서 한 60점 나와요. 우리 60점 목표 아니잖아요. 80점 목표니까. 이 지리지리한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뜨거운 여름이 와요. 환장하겠어. 그냥 아주 그냥 나오기 싫고 가기 싫고 환장 이러다가 한 번 튀어야 돼.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2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이거를 몇 년 한다고요? 평생교육. 평생교육 한다니까. 평생교육. 우리 동영상 듣는 분들이나 여기 듣는 분들 잊지 마실 건 평생이면 이제 빨리 포기하시고 올해 끝내세요. 그렇잖아요. 평생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여기에 걸려들면 못 태어나. 올라갔다가 다시 공부 시작하면 여기부터. 다시 여기부터. 다시 계속 여기서만 반복하고 끝나요. 그게 안타까워요. 가서 깨물고 가시라니까. 여기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만나시면 여기서 끝날 일은 없어요. 지랄 맞아갖고 제가. 아니요. 지랄 맞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끝나기에는 우리 시작점이 너무 큰 뭐랄까 각오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내시고요. 1교시는 너무 제가 잔소리가 많았고 쉬었다가 2교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